안녕하세요. 나홀로 소송TV 채널입니다. 이번 컨텐츠는 사건명 손해배상차, 자동차 대 오토바이, 오토바이 대 자동차 교통사고에 이은 민사소송 사례입니다. 자동차 대 오토바이가 도로에서 주행 중에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자동차가 신호를 위반해서 좌회전을 하고 있는데 신호를 받은 오토바이가 직진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지도는 이 사건하고 상관없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토바이 운전자는 견갑골 골절 피해를 입고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진단을 받았습니다. 일정 기간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요. 손해배상이 서로 합의가 되지 않아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토바이 운전자 원고의 소장 청구 취지를 보시면요. 사건명 손해배상차 청구 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사고 발생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청구 취지를 해서 소장을 제출합니다. 소장의 입증 방법 부분을 보시면 이제 교통사고 사실 확인호는 경찰서에서 교부해주는 서류고요. 입퇴원 확인서, 입퇴원 증명서, 진단서, 상해 진단서 등은 이제 병원에서 교부해주는 서류고,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등은 직장에서 받을 수 있는 서류고요. 영수증, 세부 내역서 이런 거는 이제 병원이나 약국에서 받을 수 있고, 진단서, 향후 치료비 추정서는 또 병원에서 받을 수 있겠습니다. 많이 다친 원고가 이제 여러 병원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청구 취지하고 서증을 보셨는데요. 나홀로 소송 TV 채널에 깨알 홍보 좀 하겠습니다. 소장, 전자소송 홈에서 소장을 입력해서 법원에 제출 접수하는 방법 영상을 참고하시고 소장을 제출할 수 있겠습니다. 원고가 이제 소장을 제출했지만 피고의 인적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는데요.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피고의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 등을 알지 못하므로 사실조회를 통해 이 사건 소장 부본에 송달이 가능하도록 피고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당사자를 특정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사실조회 촉탁 목적에 기재를 하고, 경찰서 사고 발생한 조사를 한 경찰서를 사실조회 기관의 명칭 및 주소로 해서 사실조회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자꾸 그 전화번호를 넣었는데 전화번호는 해봐야 회신이 되지 않습니다. 소장을 제출하고 피고에게 소장 송달을 위해서 사실조회 신청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실조회 신청에 관해서는 나홀로 소송 TV 채널에 보시면 피고 주민번호 주소를 확인하는 방법 영상을 보시면 더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통신사, 은행, 그 다음에 수사기관에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신청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장을 송달받은 자동차 운전자 피고는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4,600만 원이나 되는 큰 돈을 청구를 했기 때문에 너무 많다는 취지죠. 그래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라는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과 청구 원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서 제출합니다. 나홀로 소송 TV 채널에 보시면 전자소송 홈에서 답변서를 입력해서 법원에 접수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이 있으니까 요거 참고하셔서 답변서 제출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원고가 청구한 금액에 대해서 기각해달라는 청구를 하였으니 피고는 이제 자신의 손해배상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로 인해서 크게 다쳤기 때문에 신체감정 신청서를 제출을 합니다. 입증 취지는 사고로 인해서 원고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노동능력 상실률, 향후 치료비, 향후 개호 여부, 비용 등에 대해서 입증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해서 신체감정 신청을 하고 법원이 지정하는 병원에 대해서 그래서 감정사항에 대해서는 여기에는 감정할 사항을 입력하세요 해가지고 전자소송에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입력이 됐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별지 감정사항 기재와 같음 이렇게 기재하시거나 감정사항을 모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지 감정사항도 멈춰놓고 이걸 멈춰놓고 쭉 읽어보시고 이렇게 제출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체 감정 신청을 제출을 하니까 법원에서 이제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신체 감정 신청을 했는데 이제 요즘에는 이렇게 바뀐 지 좀 수년 지나긴 지났습니다. 별지 목록을 참고해서 신체 감정 과목을 구체적으로 특정해라는 거고 이제 신체 감정 과목 특정한 거에 대해서 기본 각 과목당 40만 원이니까 요거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감정료 납부해라 이런 내용으로 보정명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신체 및 진료감정 과목 선택해서 이제 병원하고 법원이 좀 맞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과목이 쫙 굉장히 많이 있죠. 여기서 내가 손해배상으로 요구하는 거, 내가 아픈 곳에 대한 감정을, 다친 곳, 아픈 곳에 대한 감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례에서는 정형외과 어깨, 정형외과 무릎 부분, 그다음 성형외과에서 세 과목에 대해서 신체 감정을 체크해서 신청을 했고요. 120만 원을 납부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법원이 이거 지금 보면 현 소송 단계에서 보면 제출된 자료랑 사고 발생 경위, 태양, 원고의 연령, 직업, 사고로 원고가 입은 상해 부위 정도, 신체 감정 촉탁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 실제로 오래 걸리거든요. 또 비용도 있고요. 그래서 공평한 해결을 위해서 이 법원이 화해 공고 결정을 내려줍니다. 그래서 피고는 원고한테 2천만 원 지급해라. 그래서 이렇게 서로 화해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결정을 해서 내려줍니다. 이 화해 공고 결정을 받은 이제 원피고는 이의 신청을 합니다. 화해 공고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이제 피고는 금액이 너무 많다는 거고 원고는 금액이 너무 적다는 거죠. 그래서 화해 공고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보시면 이렇게 사건 번호 기재하시고 원고 피고 기재하시고 위 사건에 관하여 원 피고는 기원으로부터 화해 공고 결정을 며칠에 송달받았으나 이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합니다. 이렇게 기재하셔서 이의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원고 신체 감정 절차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화해 공고 결정에 이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원고는 세 과목, 감정 과목 세 과목에 대해서 감정료 120만 원을 납부를 하고요. 법원에서 지정한 병원에 가서 신체 감정을 받습니다. 신체 감정을 법원이 지정한 병원에서 신체 감정을 받는데 일정 조율 가능합니다. 그래서 며칠 날 오라 그러면 그날은 어렵고 조금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조율 가능하시고 그다음에 신체 감정에 소요되는 의료 실비는 별도로 병원에 납부를 하셔야 되고요. 카드 챙겨 가시거나 돈을 좀 가지고 가셔야겠죠. 그리고 영수증을 챙겨 두셔야 나중에 소송비용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에 첨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 감정을 마친 병원에서 신체 감정 회신서를 법원에 제출을 합니다.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판결 부분인데요. 법원이 사실인정,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 여부, 과실비율에 대해서 이제 요지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 운전자는 신호 준수했다는 사실 인정해주고 자동차 운전자 신호 위반해서 좌회전했다.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할 사유가 없다. 원고의 책임을. 그래서 100대 빵 사고로 판단을 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보시면 기왕치료비,
그래서 이미 치료를 받은 부분, 다치고 나서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치료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을 해줬습니다. 한방병원 등 여러 병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원고가 치료를 받았는데 이 치료를 받은 병원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수증을 다 제출했기 때문에 그 자료를, 그래서 이건 모두 인정을 해줬고, 향후 치료비에 대해서는 신체감정 결과에 나온 금액만 인정을 해주고 신체감정 병원 이외의 병원에서 나온 향후 치료비는 불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휴업손해, 약 1개월 정도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손해를 인정을 했고, 이 인정액은 사고 발생 전 3개월 급여 평균액, 그 다음에 원고가 알바를 했다고 해요. 이 알바비도 인정해 줬습니다. 입원 기간 이후 휴업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어서 불인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일실 수익에서 노동 능력 상실률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신체감정 병원에서는 안 나왔고, 신체감정 병원 이전에 다닌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그 병원에서 해봤는데 이 노동력 상실률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체감정에서 나온 부분만 법원은 인정을 하는 사례고요. 개업비 부분은 신체감정에서 개업 필요성이 없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근데 다른 병원에서는 개업가 필요하다고 있었거든요. 근데 8주 진단을 받았다고 해도 이 동안 개업을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불인정 됐고, 위자료는 8주 진단에 비해서 300만 원 인정이 됐습니다. 과실의 내용 정도, 상해 정도, 나이 및 건강 상태 고려해서 300만 원으로 위자료를 인정해 줬습니다. 그리고 소재기 이전에 서로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피고가 원고에게 준 돈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결에서 공제를 했고요. 그래서 판결 주문을 보시면 피고는 원고에게 1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사고 발생 다음 날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이 났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소송 비용 중 10분의 7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판결이 났는데, 이 사망 소송 비용에 대한 부분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원고가 10분의 7이라고 해서 피고가 함부로 소송 비용의 확정 신청을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원고가 이 인지 송달료를 납부를 했죠. 변호사를 선임했죠. 또 신체 감정을 하면서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훨씬 많이 들어갔어요. 피고보다. 그래서 섣불리 신청을 했다가는 서로 10분의 7, 그 다음 10분의 3으로 계산을 한다 하더라도 피고가 더 부담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원고도 마찬가지고 피고도 마찬가지고 서로 눈치 싸움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로 소송비용 확정 신청 사건은 안 하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해봐야 확인되지만 이 상황이 이렇다면 원고가 비용을 훨씬 더 많이 쓴 게 확인이 되기 때문에요. 일반적으로. 자, 이렇게 해서 주문까지 다 보셨고요. 사고 발생 후 치료병원이나 일반 병원에서 신체감정, 노동능력 상실률, 향후치료, 개호 등에 대해 감정을 미리 받아가지고 소송을 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법원은 이를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법원에 신체감정 신청한 경우 해서 거기서 신체감정 결과가 나오면 내가 다른 병원에서 인정이 된 금액이 있다 하더라도 청구 취지를 좀 감액하는 것도 검토해 볼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소송비용 판결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너무 과다하게 청구했다는 그런 판결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거는 항소를 고려해 보실 수도 있어요. 이런 판결을 받게 되면요. 네, 지금까지 교통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에 대해서 사례를 중심으로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건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유레카고려 한메일넷으로 간단한 상담 내용을 기재해서 메일 보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